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세무사 수험 재정학의 거의 바이블이죠.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교재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후생 변화의 판정 기준인데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딱 내놨을 때 이게 진짜 우리 사회에 좋은 걸까? 이걸 판단하는 기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이런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와, 저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아질까? 이게 바로 사회 전체의 행복, 즉 후생이 증가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 대부분의 정책이라는 게 누구는 이득을 보지만 또 다른 누구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이 어려운 문제를 오늘 저와 함께 고민해줄 우리 똑똑한 학생 2명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는 정책이 거의 없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면 우리 사회가 전보다 더 나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기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파레토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주 깐깐한 잣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파레토 기준은요, 아주 명확해요. 쉽게 말해서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적어도 한 명은 이득을 보는 상황. 바로 이런 완벽한 윈윈 상황만이 진짜 사회적인 개선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요? 단 한 명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점은 자원이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S와 T 사이의 어떤 점으로 이동하는 정책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를 쭉 따라가 보면 A도 B도 효용이 더 좋아지거나 못해도 본전은 치죠.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바로 이런 움직임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댐을 건설하면 주변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집을 잃고 손해를 보잖아요. 대부분의 정책이라는 게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파레토 기준이 현실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죠. 맞아요. 학생 말이 정확합니다. 파레토 기준은 너무 깐깐해서 현실에서는 써먹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그럼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잠재적 보상의 원리, 칼도 힉스 기준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기준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파레토 기준이 실제로 모두가 괜찮아야 한다고 봤다면 칼도 힉스는 잠재적으로 괜찮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도 손해보지 마. 이게 파레토였다면 칼도 힉스는 이득 본 사람이 손해본 사람한테 보상해주고도 남을 만큼 이득이 크면 괜찮아.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칼도 힉스 기준은요. 정책의 승자가 얻는 이득이 패자가 입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사회 전체의 파해가 커졌네? 이렇게 보고 개선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로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보상해줄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좀 특이하죠?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까요? E점에서 F점으로 이동했어요. 보니까 A의 효용은 엄청 늘었는데 B의 효용은 줄었네요. 손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파레토 개선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A가 얻은 이득이 B가 잃은 손실보다 훨씬 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가 B의 손해를 다 물어주고도 자기한테 남는 게 있겠죠? 바로 이런 잠재적인 보상이 가능할 때 이걸 칼도 힉스 개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5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1단계, 정책이 뭔가 바꾼다. 2단계, 누가 이득받고 누가 손해받는지, 즉 승자와 패자를 찾는다. 3단계, 승자의 총 이득을 계산하고 4단계, 패자의 총 손실을 계산해요. 마지막 5단계, 승자의 총 이득이 패자의 총 손실보다 크면 통과, 이건 좋은 정책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교수님, 그럼 결국 이런 거네요? 이득 본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온 돈 다 합친 게 손해본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
다 합친 것보다 많기만 하면 실제로 그 돈을 나눠주지 않더라도 일단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아진 거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해요. 바로 그게 칼도 힉스 기준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잘 이해했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해를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칼도 힉스 기준에도 아주 교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정책 판단이 이랬다 저랬다 막 오락가락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어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이 등장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책으로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갔어요. 칼도이스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개선이 맞네 하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B 상태에서 다시 원래 A 상태로 돌아가는 정책을 검토해봤더니 이것 또한 칼도이스 기준상 개선이라고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쪽으로 가도 개선, 저쪽으로 가도 개선. 이건 뭐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기가 막힌 역설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효용의 조합을 나타내는 선, 효용 가능 경계선이 두 개가 서로 교차하고 있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에서 F로 가는 것도 개선인데 거꾸로 F에서 2로 돌아오는 것까지 개선으로 판단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시톱스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톱스키라는 학자가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랄까 이중 확인 장치를 하나 추가했어요. A에서 B로 가는 게 진짜 개선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개라는 거예요. 첫째, 당연히 A에서 B로 가는 게 칼도 힉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둘째, 혹시 모르니까 반대 방향, 즉 B에서 A로 돌아가는 걸 테스트해봤을 때는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오케이, 이건 찐 개선이야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완벽한 이상에서 출발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고 또 그 대안이 가진 허점까지 보완하는 과정이었죠. 이제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리에 딱 정리될 겁니다. 파레토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낮다. 칼도익스는 현실적이지만 모순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시톱스키는 칼도익스를 보완해서 논리적 일관성까지 챙긴 가장 정교한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 4가지입니다. 첫째, 파레토는 이상일 뿐 현실에 적용하긴 어렵다. 둘째, 칼도 힉스는 파이를 어떻게 나누냐 하는 관심 없고 오직 파이의 크기만 본다. 셋째, 시톱스키는 정책 판단에 일관성을 더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기준들은 전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도구이지 공평성의 문제를 다루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사회의 후생 변화를 판단하는 아주 정교한 경제학의 도구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사회가 되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 가치의 관계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